오늘은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때 아닌 메르스 때문에 온 전국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을까요? 생각지도 않았던 이러한 메르스 공포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사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 오늘은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을까, 그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로서 전염병을 한의학 고서에서 찾아보면 온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역병이라고 했습니다. 온병이니 역병이니 하는 것은 사실은 다 전염병을 말합니다. 역병이라 할 때 역자는 연병할 역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전염병은 사실은 이게 후진국 질환입니다. 후진국에서는 전염병, 이런 연병들이 많이 있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연병은 줄어듭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전염병은 줄어들면서 알레르기성 질환이 많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러한 전염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여름철 되면 콜레라 같은 병들도 있었고, 또 결핵 같은 병들도 아주 흔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모든 병들이 국민성 전염병으로 유행을 했었는데, 콜레라, 천연두 이런 병들은 지금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많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갑자기 때 아닌 메르스라고 하는 중동에서 온 호흡기 질환, 중동 독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가적인 피해와 지금 손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참 갑자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아주 몰락한 것 같은, 그래서 지금 아주 비참한 감이 드는 그런 요즘, 우리 국민들 정서와 공포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오늘은 이 전염병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누가 나누었는지 모르지만 선진국에 갈수록 전염병이 작아진다, 적어진다 이렇게 말을 해왔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요즘은 선진국에 들어갈수록 새로운 전염병이 많이 생긴다. 전에는 없던, 보도 듣도 못하던, 사람에게는 없었던, 동물에게만 있던, 타 지역에만 있었던 그러한 전염병들이 같이 막 유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중국에 사스가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는 에이즈가 있죠. 그리고 동남아는 댕기열이 있습니다. 댕기열. 그리고 중남미 가면 황열병이 있습니다. 특히 중남미 황열병은 볼리비아가 심하죠. 볼리비아에 들어갈 때는 황열병 예방주사 노란 딱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입국이 안 됩니다. 이러한 병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 무서운 전염병 중 하나인데, 여기 요새는 중동의 메르스, 이 중동의 메르스에 과로해가지고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이때 우리가 일단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해야 되겠죠. 한의학에서 볼 때에 이러한 전염병을 일으키는 원인균, 바이러스지 않습니까? 바이러스를 사라 그럽니다. 사라고 하는 것은 나쁜 균, 병균, 독, 잡균 이런 것을 다 사라고 합니다. 나쁜 균이죠.
이러한 사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는 것을 실증이라고 합니다. 이 실이라고 하는 말은 가득 찼다 또는 열매다 그런 뜻이긴 하지만은 한의학에서 병증으로 말할 때에 실증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고 사로 가득 찼다, 나쁜 병균으로 가득 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증이라고 하면 사가 가득 차 있는, 병균이 많이 차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이 메르스 때문에 30초, 3분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30초 밖에 외출하고 돌아와서는 30초간 손을 비누로 칼칼이 씻어라. 특히 손톱이나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박혀있던 그런 잡균들을 다 씻어내라는 것이죠. 3분은 식사 후 3분 이내에 3분간 이빨을 닦으라, 치아를 닦으라 그런 뜻입니다. 3분 동안 치아를 닦고 또 30초간 이렇게 손을 씻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가득 차 있는 사, 나쁜 기운, 병기운, 잡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다 제거시키라 이 뜻입니다. 살을 쳐내야만, 살은 깎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방에서 그것을 사라고 합니다. 사. 이 사기를 쫓아내는 거죠. 실증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 잡균, 병균, 병기운, 병균 이런 병균, 잡균, 독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실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치료할 때는 먼저 이렇게 쫓아내서 쓸어내고 밖으로 쳐내고 이렇게 물리쳐버리는 그러한 씻는 법, 이게 바로 사법이죠. 사법. 그래서 실증의 치료에는 사법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자꾸 씻고 이빨도 자꾸 닦고 몸도 자주 씻고 그렇게 하면 사에 병균에 잡균에 노출이 안 된다는 거죠. 잠깐 노출이 되었다 하더라도 빨리 씻어버리면, 사법을 써버리면 그 자체가 훌륭한 치료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의학 고서인 황제내경에 보면은 사가 불, 능, 살인, 사, 병균이죠. 병균이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이 앞에 홀로 독이 들어있습니다. 사, 불능, 독, 살인. 사가 잡균이, 병균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혼자서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사, 불능, 독, 살인. 기, 허, 능, 상인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기가 허한 사람이 능이 다친단 말입니다. 그 기가 허한 기허증, 기허증이라고 할 때 한의학에서는 원기를 말합니다. 원기. 제가 아까 사를 얘기했죠. 사라고 하는 것은 병기운, 독기운, 잡균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와 반대되는 것이 원기입니다. 원기. 원기는 사를 물리쳐서 싸워낼 수 있는 힘이죠. 우리 몸속에 있는 NK세포라든지 T인파구라든지 매크로파이지라든지 그러한 멋진 경찰세포들이 이러한 잡균들이 들어왔을 때 쳐내서 쫓아내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이렇게 사가 들어와도 우리 몸속에 있는 좋은 이런 원기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쫓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가 있다고 해서 능히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가 허한 것이 사람을 다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기허가 능상인이라.
이는 상인이죠. 상이란 말은 다친다는 소리인데 이것은 죽게 하든지 아프게 하든지 힘들게 하든지 이것을 다 상인이라고 말합니다. 상인. 요새 약자로 쓰면 이렇게 봤죠. 그래서 문제는 기가 허한 것이 문제이지 사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다니면서 마스크를 끼고 또 손을 씻고 또 몸을 씻고 또 이렇게 치아를 닦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완전히 그 작균, 병균들과 우리가 단절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해도 우리는 이런 사와 접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보면 숨만 쉬어도 전부 공기 속에 작균, 병균 덩어리가 있고 또 어디 앉아도 먹어도 전부 그것이 접촉이 된 것이 사실인데 그것을 어떻게 알고 보이지도 않는 그 살을, 작균들을 어떻게 우리가 씻어내고 쫓아내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수한 병균들과 접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와 접촉한 것이 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몸에 원기가 부족한 것이 사람을 다치게 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폐기력을 2년간 앓은 적이 있습니다. 대학을 입학하자마자 폐기력을 앓았는데 그때 기력을 왜 앓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영양실조였습니다. 기가 허한 것이죠. 영양실조라고 하는 말이 좀 우습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영양실조입니다. 영양실조라고 하는 것은 조절이 잘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고 흡수하지 못하고 먹고 싶은 것은 먹고 안 먹고 싶은 것은 안 먹고 편식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조절을 잃어버리는 것. 그게 영양실조, 말누트리션이죠. 그래서 폐결핵은 결핵의 하나입니다. 결핵균이 폐에만 오는 것이 아니죠. 장에 오면 장결핵이 되고 신장에 가면 신결핵이 되고 어디든지 다 붙을 수 있습니다. 임파선에 오면 임파선 결핵이 되지 않습니까? 이 결핵이라고 하는 병은 사실은 기가 허해서 오는 병입니다. 공기 중에 무수한 결핵균이 많이 있죠. 그 사람이 특별히 무슨 결핵균을 많이 마셔서 결핵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원기가 부족해서 그 결핵균이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서 또아리를 치는 것입니다. 새가 우리의 머리 위에 나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그 새가 머리에 또아리 치는 것은 막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루터가 한 말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 속에 섞여 살면서 원치 않는 사들과의 접촉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게 모르게 나쁜 것을 먹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숨쉬며 접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몸에 기가 튼튼하고 기가 실하고 그 기가 강하며 원기가 단단히 지켜주어서 우리 몸속에 NK세포나 T세포나 매크로파지, 거식세포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병균을 잡아먹어버리고 퇴치해버리고 쫓아내버리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병이 안 걸리는 거죠. 그래서 황제 내경이 한 말이 바로 그 기가 허한 것이 능히 사람을 다치게 한다. 그 균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란 거죠. 기가 허한 것이, 원기가 허한 것이, 방어선이 무너진 것이 문제라는 거죠. 방어선이. 우리가 북한과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지만 북한이 있다고 해서 남한이 점령을 당합니까? 우리가 강하게 튼튼하게 지키고 있으면 북한이 꼼짝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방어선이 강하면 북한이 있어도 무엇을 가지고 해서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죠. 그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방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어력이 있으면 꼼짝을 못하죠. 그 방어력이 바로 기입니다. 기, 원기. 원기, 정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튼튼한 사람, 이것이 실한 사람은 사가 아무리 공격을 해와도 실해와도
또 이렇게 사람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정의 병들이 오래 가면은 허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 요새 사실 뭐 메르스 이런 병들은 열만 나면 겁내죠. 그러나 사실은 따지고 보면 조금 과장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세상에 열 나지 않은 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열이 났었습니까? 편도선이 부어도 열이 나고, 감기도 열이 나고, 쪼그대야 염증이 생겨도 열이 나기 마련인데, 요새 열만 조금 올라가면 전부 다 비상을 합니다. 그러나 열 나다고 전부 메르스는 사실 아니죠. 감기의 초증, 급성의 상태일 때는 열이 납니다. 이걸 급성 발열기라고 그러죠. 급성 발열기에는 반드시 열이 납니다. 열이 나는데, 열이 나면서 전신이 쑤시고 아프고 콧물과 기침이 난다. 요새 같은 세상에 그 정도 되면 전부 메르스인 줄 알고 다들 도망갑니다. 그러나 단순한 감기일 때도 참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때 초증에는 실증이기 때문에 사기를 쳐내는 사하는 이런 요법을 씁니다. 이걸 실사라고 합니다. 실증에는 깎는 거죠. 깎는 거. 사법. 사법을 써서 감기 기운을 쫓아내 줘야 되고, 오래돼 가지고 원기가 부족해지는 허증에 빠지면 허증. 한의학에서 허라고 하는 것은, 허증이라고 하는 것은 원기가 부족한 것을 말한다고 그랬죠. 허증은 원기가 부족한 것이요, 실증은 병기운이 가득 찬 것입니다.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증의 병에는 병기운을 쳐내는, 깎아버리는 사법, 사법에 쓰는 약을 사약이라고 그러죠. 사약. 사약이 아니라 사약. 사약을 쓰고, 허증은 원기가 부족한 것이니까 이런 원기 부족에는 보호하는 약을 쓰는 것입니다. 이걸 보약이라고 그러죠. 보약. 감기의 초증에는 다 실증이었지만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실증의 급성의 발열기의 증상이 다 사라지면서 감기, 몸이 전체적으로 허약해지면서 계속 기침만 난다든지, 또는 몸이 하고 무력하고 깔아진다든지, 그런 증상이 올 때는 허증으로 봅니다. 몇 달이고 기침이 낫지를 않고, 몇 달이고 몸이 무겁고 풀어지지 않고, 이럴 때는 이미 우리가 허증으로 보는 것이죠. 허증에는 사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보약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한약이라고 하면 다 보약이라고만 생각하느냐 하면, 대부분의 실증의 병들이 병원이나 약국의 단계를 거치면서 실증의 단계는 소실되고 허증으로 이완되었는데도 병이 낫지를 않으니까, 그 세 번째 단계에서 한의원에서 한방치료를 받게 되니까 이미 원기가 많이 허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보약을 안 쓸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약을 쓰니까 한의원에서 쓰는 한약은 다 보약이다 라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보약은 허증에 쓰는 것입니다. 만약에 실증에 보약을 써버리면 병을 키우는 것이 되어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감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오는 원기가 부족해서 오는 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런 메르스 같은 이런 전염병을 좀 앓고 있다 하더라도, 누구는 왜 빨리 나와서 퇴원을 하고 누구는 오랫동안 힘들게 하느냐, 그 이유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한의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것은 원기의 문제라는 것이죠. 원기의 문제. 원기, 기가 허한 것이 능히 사람을 다치게 한다. 평소에 원기 관리, 자기 자신의 정기 관리, 원기를 정기라고 합니다. 발을 정자를 써가지고. 정기는 원기죠. 이러한 원기 관리, 정기 관리를 잘 해놓으면 서로 우리가 이런 사회에 접촉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 몸의 원기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원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NK세포나 T인파구나 매크로파지 같은 그러한 거식세포, 경찰세포들이죠. 적을 쳐서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포들, 그런 것들이 없다면 사람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 균을 마시면 이 병 걸리고 저 균을 마시면 저 병에 걸린다고 하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몸속에 이게 다 있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모든 병들을 병 속에 살지만은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죠. 전염병이 우울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은 그런 것에 점령을 당하지 않고 전염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비밀 아닙니까? 저는 이런 전염병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메르스가 무섭고 이러한 연병이 무섭고 하지만은 사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전염시키는 것들, 악하고 음란한 그런 잡균들, 병균들, 독소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위에,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거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먹고 마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데 다 병 걸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몸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영적으로 우리를 딱 지켜주고 있어서 영적인 원기, 성령의 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아무리 그런 사가 우글거리는 그런 세상에 산다 하더라도 전염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살면서 전염병 속에 살면서 전염받지 않고 또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살지만 자기의 영혼을 지켜서 악하지도 않고 음란하지도 않게 건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내 몸을 거룩하게 건사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참 세상 탓하지 말고 병균 탓하지 말고 잡균 탓을 하지 말고 말없이 묵묵히 자기 몸속의 원기, 영적인 원기, 육적인 원기를 잘 관리해서 병사를 능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파워와 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저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